이번 시간에는 우리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객체지향 방법론이요. 객체지향이다. 그럼 이제 현실 세계에 있는 그 엔티티, 객체를 기계의 부품처럼 하나의 이제 객체, 오브젝트로 이제 만들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기계에 부품을 조립하듯이 객체들을 조립해서 우리한테 이제 필요한 그런 소프트웨어를 구현하는 그런 방법론을 보고 우리가 객체지향 방법론 그렇게 이제 불러요. 이 객체지향 방법론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구성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객체 그리고 클래스 그리고 메시지요.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객체라는 말도 나오고 클래스 나오고 메시지 나오는데 자, 얘네들이 뭔지 좀 보자고요. 자, 우리 자동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는 자동차라는 아이한테는 우리 바퀴도 있죠. 바퀴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자동차 안에 이제 뭐 엔진도 있을 거고 좌석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여러 가지들이 모여서 이제 하나의 자동차가 만들어지는데 이 자동차가 할 수 있는 그 기능이요. 그 기능 어떤 기능이 있어요? 이 자동차는 이제 전진도 할 수 있고요. 후진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을 가진 게 우리 자동차예요. 자동차요. 근데 이 자동차를 좀 더 세분화시켜 보자고요. 이 자동차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고 다니는 승용차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버스도 있겠죠. 그리고 트럭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택시도 있겠죠. 이런 트럭에도 바퀴가 존재할 거고요. 승용차에도 바퀴가 있고 버스에도 바퀴가 있죠. 택시에도 바퀴가 있고 다 있어요. 문도 있을 거고 문도 있을 거고 문도 있을 거고 문도 있을 거고 그리고 엔진이라는 것도 전부 다 있을 거고요. 엔진도 다 있을 거예요. 그리고 좌석도 전부 다 있을 거고. 근데 이제 좌석은 이제 트럭이냐, 버스냐, 승용차냐, 택시냐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트럭이냐, 승용차냐, 버스냐, 택시냐에 따라서 이제 연료도 다르겠죠. 어떤 거는 이제 휘발유를 사용하는 것도 있을 거고, 어떤 거는 이제 경유를 사용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이제 우리 LPG 가스를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다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트럭이 됐든 승용차가 됐든 버스가 됐든 택시가 됐든 얘네들이 움직일 때는 전부 다 어떻게 움직인다? 전진을 하던가 후진을 하든가 그런 걸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다고요. 그때 이제 트럭이다, 승용차다, 버스다, 택시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의 객체라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묶어서 우리는 자동차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때 이제 이 자동차가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클래스가 되는 거고 이런 자동차가 됐든 택시가 됐든 버스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것들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들 있죠. 바퀴다, 문이다, 엔진이다, 자석이다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속성이 되는 거예요. 속성. 그리고 이런 트럭이 됐든 승용차가 됐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전진이라는 기능도 있고 후진이라는 기능도 있어요. 전진하고 후진할 수 있죠. 이런 기능들을 보고 우리가 메소드라고 합니다. 메소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트럭이라는 객체가 있고 승용차라는 객체가 있고 버스라는 객체가 있고 택시라는 객체가 있을 때 하나 이상의 유사한 객체들을 묶어서 공통된 그런 특성을 표현하는데 이런 것들을 묶어서 우리는 클래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메시지라는 말도 하는데 메시지라는 거는 뭐냐? 만약에 내가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타면 택시를 타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택시가 가요? 출발 안 하잖아요. 그래서 기사분한테 이제 어디로 가주세요? 어디로 가주세요? 얘기를 해야 이제 전진을 하든 후진을 하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메시지라는 거는 객체들 간에 상호작용할 때 이제 사용되는 그런 수단을 보고 우리가 메시지라고 이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객체지향 방법론이라는 거는 구조적 기법 문제점으로 인해서 소프트웨어의 위기가 이제 왔는데 그 소프트웨어 위기의 해결책으로 채택된 게 우리 객체지향 방법론이고요. 이 객체지향의 이제 기본 원칙은 캡슐화도 있고 정보닉도 있고 추상화도 있고 상속성도 있고 다용성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기본 원칙들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캡슐화다라고 하게 되면 캡슐화라는 거는 데이터와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런 함수들 있죠. 그런 함수들을 이제 하나로 묶어놓은 걸 보고 우리가 캡슐화라고 하는 거고요. 정보 은닉이다. 그럼 정보 은닉이 뭐냐? 우리 캡슐화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개념을 보고 얘기해요. 우리 약 먹는 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원래는 전부 다 이제 가루약 형태로 우리가 전부 다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루약을 먹기가 너무 힘드니까 우리가 캡슐에 싸져 있는 그런 알약도 나왔죠.
그 캡슐로 된 그 알약 보세요. 그 안에 가루가 들어있는데 그 가루가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게 이제 정보 은닉이요. 그래서 정보 은닉이라는 거는 캡슐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개념으로 자신의 이제 정보를 숨기고 자신의 연산만을 통해서 이제 접근을 허용하는 그런 기능을 보고 우리가 정보 은닉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상화다 그러면 추상화라는 거는 불필요한 부분을 다 생략해요. 생략하고 가장 중요한 거에 이제 중점을 둬서 계략화시키는 걸 보고 우리가 추상화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요. 상속성이다 그러면 상속성은 상위 클래스에 들어있는 모든 속성과 연산을 하위 클래스가 이제 물려받는 거. 엄마 아빠가 이제 재산을 물려줬어요. 그걸 보고 이제 상속받는다라고 하죠. 그 상속이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형성이라는 게 이제 다형성이라는 거는 객체가 이제 연산을 수행할 때 그 각 객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방법으로 응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고 우리가 다형성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객체지향 방법론에 보게 되면 얘도 이제 개발 절차가 있겠죠. 맨 처음에 이제 분석을 해요.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설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현을 하고, 그리고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도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를 거쳐서 개발이 되는구나. 이것도 이제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돼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객체지향 방법론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이제 개발하는 그 방법론 중에서 객체 지향 방법론에 대해서 간략히 이제 서술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객체 지향 방법론이라는 거는 우리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기계에 이제 부품을 조립하듯이 객체들을 이제 조립을 해서 필요한 그런 소프트웨어를 구현하는 그런 방법론, 그걸 보고 우리가 객체 지향 방법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이 객체지향 방법론은 우리 구조적 기법의 이제 문제로 인해서 소프트웨어에 이제 위기가 생겼습니다. 그런 위기에 해결책으로 이제 채택된 게 우리 객체지향 방법론이요. 그때 이제 객체지향 방법론의 개발 절차를 보게 되면 이런 순서대로 이제 개발이 진행이 됩니다. 맨 처음에 이제 요구 분석 단계, 그 다음에 설계 단계, 구현 단계, 테스트 및 검증 단계, 그 다음에 이제 인도 단계요. 이런 게 이제 객체지향 방법론이요.